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저는 일남 사녀의 외아들입니다. 여자들 틈에서 자랐죠. 당연히 여자 속옷도 흔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나들 팬티를 만질 수 없었습니다. 어쩌다 손에 잡게 되면 불에 대인 듯 손을 움츠렸죠. 이 감정은 뭘까요? 누가 제게 심어놓았거나 인간이라면 당연히 발현되는 걸까요? 아직도 의문은 풀리지 않았고 여자 속옷에 대한 야릇함 또한 여전합니다. 성적 상상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청소년들의 쿵쾅거림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막날라 기장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이봐요, 스튜어디스. 내가 새싹 땅콩 쪄달라는 거 까먹었어요? 땅콩 더 드릴까요? 이건 그냥 땅콩이고 나는 새싹 땅콩차. 수치에 좋고 몸에 여기저기 마구마구 좋은 새싹 땅콩 쪄달라 그랬잖아요. 아우 골 아파. 손님, 그건 저희 비행기에 없는데요. 야, 사무장 오라 그래. 그리고 너 내려. 당장 색싹 땅콩차 가져와. 비행기 후진해. 기장입니다. 본 항공기 후진 안 합니다. 기내에서는 숙취로 인한 행패와 꼬장을 금지합니다. 새싹땅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이 나옵니다.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로 가능합니다. 굿바이 행오버, 숙취에는 새싹 땅콩차.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 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오프닝 멘트에서 짐작들을 하시겠지만 오늘은 조금 독특한 책을 하나 골랐습니다. 흔히 우리가 테마소설, 청소년 소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아이와 엄마가 함께 읽는 책이라고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세대를 초월하는, 그죠? 안드로메다 소녀, 전건우 작가와 정명섭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듀엣으로 나오셔서 네. 안심이 되네요. 한 분은 좀 평수가 넓고, 네. 우리 정명섭 작가는 여름이었나요? 네, 쓰시마에서 온 소녀. 예, 다시마가 아니고 쓰시마. 네, 쓰시마에서 온 소녀 해서 뭐 이렇게 우리 방송에도 출연을 하셨었고, 또 전건우 작가는 처음이죠? 전건우 작가님은? 네, 처음입니다. 예. 근데 표제자가 쓰셨어요. 안드로메다 소녀.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표제작이 됐습니다. 표제 작가로서 네. 이 책을 평하신다면? 예. 사실 청소년의 성과 사랑에 대해서 좀 정면으로 다룬 문학 작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 글을 실은 작가들이 예. 뭐 저처럼 장르 문학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도 있고, 예.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순문학의 자장 안에 있는 분들도 있고, 예. 예. 그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성과 사랑, 청소년의 성과 사랑을 담았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렇게 하이틴이란 말이 붙던 네. 그런 류의 문장들과는 다르다는 뜻이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그거는 저도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반가워요. 네. 서로 다른, 그러니까 흔한 문체나 흔한 시각이나 이런 게 아닌 또 다른, 네. 다른 방향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도 보고 엄마도 흔히 그럴 수 있어요. 청소년의 성과 사랑 뭐 이러면 뭐야 이거 이럴 수 있지만 아니,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막을 수 없는 거고. 네. 사실
지금 청소년들이 예. 저희들 이제 여기서는 제가 제일 막내인데 예. 제가 어릴 때 알고 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아마 성적인 지식들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습득을 하고 있을 클릭 거예요. 3번만 하면 야동이 뭐 수억 그러니까요. 편이 있는 네, 나라에 네, 뭐. 네. 근데 네. 이런 세상에서 문학이 청소년들한테 성과 사랑을 어떻게 좀 전달할 수 있을지가 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음. 이 책이 그런 고민의 좀 시발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동과 다르게 읽으면 물론 이게 야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죠. 읽으면 뭔가 남고 네. 생각해 볼 겨를이 있는. 네. 뭐 여기 뭐 두 분 다 야동을 꽤 보셨겠지만 집사람이 듣고 있어서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아 많이 안 보셨구나. 그게 뭔데요, 근데? 아. 야구 동영상인가요? 그 김재동이란 친구의 고향 근처에 야동리가 있어요. 야동. 아, 그렇죠. 동네가. 야동 초등학교도 본 것 예, 같아요. 야동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길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식구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로도 물론 지식이 되지만 그거는 지식이라기보단 충격이고 불편한 호기심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충동을 예. 만족시켜주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문학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없는 사실이라든지 어떤 고상한 이상을 포장해서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있는 현상, 사회 현상, 그다음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투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안드로메다 소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당연히 후자 쪽이고요. 네. 그것도 좀 과감한 후자 쪽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고 222쪽 그렇게 돼 있어서 김도원, 김유철, 김혜원, 박영란, 전건우, 정명섭, 주원규 이렇게 7분이 쓰셨습니다. 표지가 아주 일단 그 로봇이죠. 네. 로봇이 스타워즈 1편에나 나올 법한 그렇죠. 네, 로봇이 네. 키를 들고 있는데 키 손잡이 쪽이 하트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로봇의 가슴에는 화살표가 있어요. 그 자세히 보시면 이 예. 키 꽂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키 꽂는 거기도 하트. 예, 거기도 하트라서 제가 이제 출판사에 들려서 예. 이제 어느 분이 이걸 표지를 만들었느냐. 예. 이게 사실은 이게 작가한테 화장을 시켜주는 건데 이게 민낯을 거의 완벽하게 거의 성형수술 수준으로 바꿔준 이제 표지라서 개인적으로 이제 디자이너분한테 고맙다고. 굉장히 멋있어요. 표지가. 반짝이는 것도 마음에 들어요. 요즘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에폭시라 그래가지고. 아, 그렇죠. 네. 이게 좀 뭐랄까 도들새김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그거보다 외려 더 딱 보니까. 네. 이게 책 날개 쪽이나 읽는 쪽에 넘어가 있어서 예. 이 안쪽에 있거나 이제 그림 근처에 있었으면 오히려 방해가 됐을 텐데 책을 이제 받아서 읽을 때 보면은 이제 눈에 더 오히려 잘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에 뭔가를 배치함으로써 잘 띄는 게 그 역설적으로 이제 청소년 문제들이 사실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자기가 지나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예. 이제 믿고 싶지 않은거나 아니면 그 자기한테 아무 이득이 없으니까 이제 외면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문제들을 이제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면으로 좀 다뤄보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얘기들을 이제 시작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네. 7명이 모여서 지금 들은 생각인데 친구들 7이 모여서 각각 한 편씩을 읽고 네.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시도가 예. 청소년들 사이에서 정말로 좀 있으면 예. 좋겠다는 생각. 작가분들이 그런 걸 좀 이렇게 주도를 해서 네. 7명씩 아, 그렇죠. 네. 예. 한 작품씩 읽어서. 예, 해서 방학 끼고 하니까 7명이 한 작품씩 읽어서 각자 발표를 하든 뭐 이런 거. 네. 아니면 지금 방송 네. 듣고 계신 분 중에 뭐 학교 네. 교사나 사서분이 계시면 예. 이제 만약에 이걸 가지고 토론이라든지 하겠다. 예. 그럼 뭐 게시판에 이제 알려주시면 예. 대한민국 아니라면 예. 예, 어디든지 가셔서 하셔도 좋고. 정건우 작가 갈 겁니다. 가서 이제 왜냐하면 네. 작가들이 독자를 만나서 이제 뭔가 얘기를 나누는 거 사실은 그 독자들의 길을 뺏어오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작가를 만나서 위로를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작가가 글이나 독자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또 이제 좀 아이러니하게 청소년 시절인데 제 청소년 시절은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좀 사춘기도 좀 어렵게 보냈고 가정 환경이 그렇게 썩 만족한 편은 이제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 몫까지 열심히 잘 해주시긴 했지만 사실 이제 뭐 가정 환경이 좀 어려웠던 부분은 그 시절에 굉장히 큰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쓰면서 이제 그 제 옛날 시절을 좀 돌아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일정 부분 치유가 되는 걸 좀 느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죽이는 걸 잘 쓰는데 저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큰일 났다. 사람 죽이는 소설을 많이 썼는데요. 죽이거나 이제 좀비로 만드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치유할 수 있는 특히 청소년들. 왜냐하면 제가 쓴 책 제목이 단편이 어른 되기 힘들다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세월호 참사도 이제 해를 넘기게 됐는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어른이 되기가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건 사실은 뭐 후기에도 썼듯이 제 탓도 있거든요. 뭐 누구 탓할 필요 없이 어른 중에 한 명이 제 탓도 있어서 약간 이런 죄를 더는 마음 내지는 뭐 새롭게 시작을 하고 싶다는 마음 뭐 이런 것 때문이라도 좀 더 열심히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누구나 마음 속에는 다 좀비가 있어요. 그렇죠. 네, 좀비가 있는데 어른들은 그 좀비가 들어있는 방에 자물쇠를 조금 좋은 걸 쓸 수 있어요. 두꺼운 걸. 근데 아이들은 자물쇠가 잘 안 되거든. 그거를 가둬줄 줄 모르기 때문에 튀어나오게 되잖아. 그렇죠. 그걸 우리가 관리도 해야 되고 좀비가 아닌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이런 책들을 이렇게 자꾸 읽으면 사실 뭐 위인전 무슨 좋은 얘기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걸 누가 몰라? 제가 쇼크를 받았던 게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가 예전 위인전을 보면 레드클리프 대학이라고 이제 하버드 부설 여자대학교에 들어간 데서 끝나요. 근데 사실 헬렌 켈러는 되게 한 80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한 20대 초반에 얘기가 끝난 이유는 뭐냐면 헬렌 켈러가 이후에 사회주의자로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FBI의 감청이랑 미행을 받을 정도로 이제 좀 활발하게 사회 운동을 했던 인물이라 이 부분을 그냥 제외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책을 쓰면서 이 사실을 알고 이것도 결국은 어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위해서 이제 일정 부분 진실을 감춰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듣고 좀 나라도 어떻게 조금이라도 아이들 편에 서서 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이 글을 쓰게 됐던 원인인 한 가지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신선한 것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청소년물을 다루는 분들이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얼핏 더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어떤 방향성을 이렇게 자기가 추구하던 방향성을 이렇게 좀 궤도수정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차라리 또 이렇게 새롭게 모여서 새로운 방식으로 쓰는 거는 아이들이 굉장히 좋을 표지만 해도 이거 카드로 해서 줘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게요. 예, 요걸 엽서로 해서 요것만 따로 떼어서 질문 한 가지 있는데요. 이 표지가 더 낫나요? 슬퍼할 권리의 표지가 더 예뻐 보이나요? 내 표지가 낫지 이 사람아. 그건 너무 슬픈 책이고요.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더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안드로메다 소녀 어떤 내용이죠? 그야말로 정말로 안드로메다에서 온 소녀가 나오는 SF 소설이에요. 그 안드로메다 은하에 있는 어떤 별이 이제 생명을 다해서 그 별에 있는 우리로 보면 외계인들이죠. 집단으로 지구로 이주를 해오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주해온 사람들이 한 몇십 년에 걸쳐서 살면서 마치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그런 대우를 받게. 그럼 외모는 비슷했나 보죠? 외모가 전혀 다릅니다. 다른데도 피부 색깔이 다릅니다. 형광색 피부를 가졌고요. 멋지다. 예, 그래서 그런 소녀가 이제 주인공이 사는 학교로 전학을 오게 됩니다. 소녀는 당연히 따돌림을 당하고요. 그리고 이 미래가 배경인 여기서는 더 이상 소설이나 글을 쓴다는 게 직업이 될 수 없는 사회예요. 생산적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녀는 자기가 소설가가 되기를 꿈꾸거든요. 그래서 소설가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되기를 꿈꾸는 소년하고 따돌림을 피해서 다시 고향별로 돌아가고 싶은 소녀. 예, 어떻게 보면 좀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결말이 굉장히 우울한데요. 전 아까 정명섭 작가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어른들이 너무 청소년들을 위로하고 치유해야
해야 된다는 좀 강박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아무래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친구들은 자신들이 이겨낼 충분한 내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에 그러면 우리들이 해줄 건 뭔가 하면 현실에 어떤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지를 좀 적나라하게 보여줄 필요가 오히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안드로메다 소녀 같은 경우는 결국 배드엔딩이고 사랑은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라는 걸 이야기하고자 썼거든요. 깨지는구나.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작가 후기에도 썼는데 청소년들에게 사랑은 정말 훌륭하고 고매하고 행복한 일이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힘들고 아프기도 하다는 걸 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싶었었어요. 네. 그래서 꼭 전 치유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작가의 말, 우리 지금 이 안드로메다 소녀 맨 뒤에 작가의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아프고 때로는 비극으로 끝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아프도록 사랑한다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그 점 하나만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주인공 소년이 행복했으리라는 사실 하나만은 작가로서 장담할 수 있으니까요. 네. 아,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정명석 작가도 그 본인의 꼭지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는 출판사 편집자한테 얘기를 허락을 받고 얘기를 한 건데 사실 땜빵이었어요. 네, 제가 아시겠지만 이쪽으로 좀 많이 발달이 돼 있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저렴한 용어를 써서 땜빵이라고 대타라고 바꿀게요. 네. 대타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 청소년 문학에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 기회가 왔는데 이제 좀 처음에 좀 센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동성애 문제를 다뤄보고 싶다라고 했더니 저는 그게 나름 센 카드인데 별로 그렇게 많이 이제 별로 센 반응이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준비를 했는데 제가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라는 거.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라는 문제들을 좀 고민을 했는데 어렴풋하게 기억을 돌려보면 고등학교 때 이제 그 무리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제일 이상한 무리 제 기준으로 그때 이제 보통 이제 좀 야한 사진 보거나 이제 예쁜 선생님 꽁무니 쫓아다니는 애들 틈에서 자기네끼리 남자애들끼리 팔짱 끼고 좀 이렇게 뭐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애들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났었어요. 근데 이제 뭐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성적 취향이 이제 저와 달랐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게 힌트가 돼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다루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마침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이제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세요. 퀴어 분이 계셔갖고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자료 좀 찾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 사이트 들어가서 책도 좀 봤었는데요. 제가 쓴 거에 사실 결론은 좀 비겁한 거예요. 이제 결론을 뒤로 밀어버리는 방식을 취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제 결말을 지을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그게 이제 단편 제목도 그렇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뭘 하고 싶으면 야 공부해. 너 졸업하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어른 되면 해. 어른 되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어른이 되면 그게 별거 아니었었는데 그때도 됐었을 거였어요. 대부분 다. 대부분이 그렇죠. 이제 어른 되면 해. 어른 되면 해. 이런 식의 귀에 못이 박힐 어른 되면 재미없어 그거.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다른 문제들은 다 어른이 될 때까지 밀어 놓으라 그래 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왜 당장 결정을 내리거나 어른의 의사가 개입되느냐라는 문제들. 사실은 이 아우팅이라는 문제가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죠. 학교 생활도 하기 어렵고 사실 사회생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아직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좀 다뤄보고 싶었고 제 나름대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결론 내는 게 좋느냐라는 거에 대한 생각들,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제가 이거를 인정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어쨌든 오랫동안 존재해 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떤 거든지 간에. 그럼 그거는 지금 대한민국 어딘가에 존재를 하고 있고 학교에도 있는 문제인데 당연히 있죠. 이 문제를 그냥 나쁘다. 그다음에 없애줘야 한다. 뭐 치료될 수 있다라는 식의 이제 그런 강박관념이라든지 잘못된 얘기들로 덮어버릴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얘기들을 좀 풀어봤습니다. 이게 물론 단편이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얘기를 풀어나갔다는 문제 제기일 수 있고 그렇죠. 예, 한 번쯤에 환기 작용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 환기 시키나요? 아, 네. 아이썰렁에. 네. 원래 이 분이 이런 식입니다. 그 끝에 이렇게 써놨어요. 작가의 말에. 어른들은 여전히 자신의 틀 안에 청소년들을 가둬두고 있고 청소년들은 그 안에서 조금씩 말라가고 있습니다. 세계 1, 2위를 자랑하는 청소년 자살 건수는 여전히 어른 되기 힘든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른 되기 힘들고요. 어른도 힘들죠. 네. 살면서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네. 점점 힘들어지지 네. 좋아지는 건 없는데 왜래 이제 5살 아이와 20살 청년과 환갑 노인이 네. 누가 스트레스가 제일 클까요? 환갑 노인이시지 않을까요? 5살. 셋이 같아요. 셋이. 아이는 자기의 그 세계 안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하긴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청년은 청년대로 그 나름의 스트레스. 그래서 네. 총량으로 절대량을 달아보면은 아이께 제일 가볍겠죠. 네. 그렇지만 그 절대량의 아이를 대입을 하면 걔한테는 흔히 방송에서 쓰기 뭐하지만 이빠이인 거예요. 저희 아들이 딱 6살이거든요. 나름 어마어마한 고민을 하면서. 그럼요. 걔는 하늘이 무너지는 고민. 예를 들어가지고 네. 요즘 근래 가장 큰 고민은 과연 자기에게 산타 할아버지가 오실까. 심각한 그게 고민. 거의 뭐 한 달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크리스마스 때. 왔죠, 산타 할아버지께서. 네. 멋지다. 멋진 아빠다. 막상 받고 나니까 예. 기고만장해져서 역시 난 착하게 살았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인생이 나쁘지 않았어. 근데 걔가 부자 되긴 조금 힘들겠다. 왜 그런가요? 걔가 부자가 될 경제관념이 좀 있고 그렇다면 네. 산타는 산타고 네. 아빠 건 뭐지? 이렇게 나와야 얘가 재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산타한테 받았다고 좋아하고 만족하고 말면 안 돼요. 아빠는 예. 딱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진짜. 네. 당연한 거잖아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받았는데 네. 아빠는 엄마 아빠는 뭘 사줬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래야 돼요. 근데 제 아이가 그랬으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귀엽지 내 새끼니까. 그런가요? 네. 남의 애가 그럼 아유 욕심도 많아 그러고 내 애가 그래 봐 어쩜 이렇게 청명하니. 똑똑하긴 하다 생각할 것 같긴 해요. 사람이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장난 삼아서 뭐 내 새끼니까 이런 말을 했지만 좀 시선을 그렇게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려운 말이지만 네. 내 아이와 남의 아이를 좀 같이 봐주면 우리가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자식 기르는 사람은 어디 가서 자식 자랑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얘가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거든요. 네. 장담할 수 없는 게. 네. 정말 장담할 수 없어요. 진짜. 우리 애들도 그렇게 공부를 잘하더니 뭐 애가 이상해져가지고 정말 그 일산바닥에서 이렇게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었는데 네. 갑자기 좀 지금 자랑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은 네. 많이 심란해서 그 부모로서 받은 그 충격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저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기억나는 게 제 외모가 이제 신학기에 올라가서 새로운 반에 가면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똑똑하고 공부 잘하게 생겨서. 만져보고 싶은 얼굴이잖아요. 네, 그런데 제 성적표를 보고 제 얼굴을 이렇게 다시 봐요. 왜냐하면 제 성적이 진짜 끝에서 세는 게 완전 빨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는 또 장남인 저한테 기대를 엄청 많이 하신 거예요. 그 부담감도 또 있고.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런 부담감의 실체도 잘 몰랐고 부담을 느껴야 될 이유도 잘 몰랐고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 조금 공부를 했던 게 뭐냐면 그 무슨 시험을 보는 날인데 제가 9시에 그냥 잤어요. 전 항상 새날의 어린애 일찍 잤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당연히 시험 전날이니까 공부를 할 줄 알고 뭔가 야식을 가지고 들어오셨다가 불 꺼진 방을 보고 그냥 나가신 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그날 밤 늦게까지 못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그나마 조금 공부를 했던 게 사실은 이제 지금 발판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청소년 그리고 아이들이 깨달아가는 건 이런 식의 스스로를 이제 나름대로 내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공부해야지
삼성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이제 장래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삼성전자 정규직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설마 진짜요? 초등학생들이? 그리고 뭐 공무원 이러니까 저는 이게 뭐 현실적이긴 하지만 이게 죄송합니다. 정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정상 아니죠. 근데 이런 세상인데 제정신 차리고 살기가 힘든 세상인데 어쨌든 제정신을 차리는데 조금 이 책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네,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그 지금 제정신 차린다라는 말하고 책의 내용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여수여행 같은 경우 보면은 임신한 소녀 엄마에게 고백하다.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16 섹스를 하기로 결심하다. 팬티는 변태라는 오명을 쓴 한 소년의 팬티 탐구록 이런 거 있어요. 아까 그러니까, 이거 안드로메다 소녀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다른 작가분 이름을 들었을 때 다들 쟁쟁한 분들이라 이게 좀 너무 근엄하면 안 되니까 난 좀 센 걸 써야지 이렇게 했더니 제일 약해. 사실 이게 보니까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네. 제가 제일 정상이더라고요. 이거 보고 이제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들 이야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근데 그 우리 마음 속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읽어봤는데 뭐 생각해보니까 한 번씩 다 겪어봤거나 공상을 했던 문제들. 그럴 수 있던 문제들. 아주 현실적이었죠. 네. 이걸 감추는 것보단 네가 정상이라고 안심을 시켜주는 게 난 중요하다고 봐요. 너 정상이야. 이상하지 않으니까 지나가는 감정이고 몇 년 뒤에 보면 너도 네가 웃길 거야. 얘기를 해주고 나도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잖아요. 사실 뭐 정상이라고 말해줄 것까지도 없고 그냥 모두가 이래라고만 모두가 말해줄 그런 수 건데. 있어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얘기했잖아요. 저는 여자 속옷 속에서 살았는데 일남사녀. 네. 진짜 부럽. 아니 그게 부러운 일인 거죠, 그게? 안 부러? 안 부러워요. 그게 집에 널려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바깥에서 그래야지. 그렇죠. 집에서 그런 건 부러운 남의 집 속옷이어야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저. 네. 누나들이 꽉 채워놓은 요강을 비우면서 성장한다는 걸 그닥 좋은 건 아니에요. 뭔가 되게 심오해. 네. 듣는 분들은 요강 얘기 나오니까 또 갑자기 이조실록 분위기로 가서 아무튼 이 7분의 작가들이 쓰신 책이 안드로메다 소녀 표제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엄마랑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청소년의 관계는 다음 시간에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부모가 되는 순간 후회를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이 자신이 부모에게 잘못한 일들을 떠올리는 출발점이라는 거죠. 아마 부정할 분 없으실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자신에게 닥쳐야 비로소 실감하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하지만 그 순간이 와야 실감하고 후회합니다. 후회를 줄여야겠지만 후회라는 자체가 이미 늦었다는 말이니 어쩌겠습니까? 자식에게 눈을 돌립니다. 부모에게 느꼈던 후회를 자식을 통해 보상하려는 심리가 작동하는 거죠. 자식에게 그걸 받아줍니까? 아니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갈등이 격해지고 서로가 원망이 쌓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문제아란 말을 듣고 때론 가출하고 방황합니다. 그래도 아이는 아이일 뿐이죠. 쉽지 않지만 보듬고 이해해줘야 합니다. 더구나 남의 집 아이라면, 거리에서 스치는 청소년이라면 무관심으로 일관하게 마련이니까 어른들이 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시절을 지나왔지만 아이들은 혼란의 중심에 있을 뿐이니까요. 청소년 문학이라는 구분을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가 함께 봐야죠. 앞으로도 종종 청소년 관련한 작품들을 소개할 예정이니까 애청자 여러분들의 응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성장하는 방송,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하는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